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내년 2월 초까지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나가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일려 다야구도로 총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네, 새누리당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천 특별기구 인선을 마무리했는데요. 요동치는 전국 상황,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밝힌 신당 창당 선언 내용, 이걸 좀 저희가 정리했는데 이것부터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자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안 의원은 신당의 목표를 정권교체로 제시하며 범국민적 통합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와 신당은 불공정한 세상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겠습니다. 안 의원은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곧바로 이번 주부터 실무준비위원회를 가동해 내년 총선 후보 등록 이전에 창당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초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가급적이면 2월 설 전에 신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낡은 껍데기를 벗겨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새살이 돋습니다. 적신과 단합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로드맵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월에 설 전에 이제 발표하기로 한 건데요. 이제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분명한 선긋기를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못 박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독자 세력화를 이미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탈당과 어떤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의 일부를 좀 반영한 좀 호의적인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좀 탄력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본인 언급대로 이제 정권 교체와 범국민 통합 정당이고 나름의 새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용물을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새정치민주연합하고는 이제 연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을 그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거대 여당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려 다야 구도에서는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죠. 또 이거는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가능할 것이 정당 간 연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는 또 하다시 이제 합종 연행, 단일화의 어떤 단일 대우를 형성해 나가겠지만 총선까지는 불가피하게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공천, 그다음에 선거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단일화라든가 또는 야권 연대가 실현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당 간 연대에 대해서는 문재인의 새정치연합도 그렇고 안철수의 신당도 또 천정배의 신당도 지금부터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좌파 세력의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의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보면요. 그 기자간담회에서 그 부패한 정당과,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들과는 연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패 단호한 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인재들을 영입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폭넓게 구상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 자신이 몸담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을 부패한 정당 쪽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이제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들 중에서 어떤 기준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공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안철수 신당의 성공 여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인물들을 내놓을 수 있느냐, 영입해 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지난번 1차 탈당 시도 때는 사실상 실패한 거였거든요. 그 실패의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물난입니다. 특히 과거 기준으로 보면 246개 선거구에서 최소한 20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는 공천을 해야 할 텐데 과연 적절한 후보들을 물색해 내고 이들이 국민적인 어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아마 좀 더 그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한 모습으로 이제 대선도 염두에 두고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준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아직 안 드렸지만 광주의 삼선 의원, 그러니까 김동철 의원이 탈당을 했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탈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이제 호남 의원들이 좀 탈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장담을 하는 분들은 뭐 연말 안에 원내교섭단체도 구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인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탈당이 그렇게 연속해서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처음에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때처럼 뭐 폭발적으로 집단 탈당이 이루어지진 않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의원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공천이 되겠느냐. 공천이 됐을 때 당선이 어떤 곳이 더 유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탈당한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상당히 먼저 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정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후속 탈당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새정치연합의 공천 과정과 또 일정과 맞물리면서 의원들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것이고 따라서 상당히 개별적인 그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김한길 전 대표나 박지원 의원처럼 수도권과 호남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진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결정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또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초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당시에 일주일 안에 한 7명, 현역 의원 한 7명 정도는 탈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들이 이제 예측도 하고 그런 보도들도 이어졌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김동철 의원까지 해서 총 4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 이제 당초 예상과는 이제 조금 좀 못 미치는 수준인데 어떻게 원내 뭐 교섭단체 구성 이게 총선 전에는 뭐 가능한 정도가 되겠습니까? 좀 총선 전에는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연말 연내는 안으로 하게 좀 되면은 어렵고. 조금 전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건 네. 이제 그 최근 보도를 보면 권인희 의원이 이제 탈당 다음 타자 정도로 이제 거론이 되는데 앞서 탈당한 김동철 의원과 지역구가 사실 광산구로 가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여러 탈당 거론되는 의원들이 지역구의 당원들의 지역구민과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민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지금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신당 효과라는 것이 뭐 오래 가겠느냐, 시간이 흐르면 좀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그 새정치연합의 문재인화가 아마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나름대로 공천 일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들로 하여금 상당히 고민을 복잡하게 이제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문재인화를 통해서 새정치연합의 내부 단속에 좀 더 주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김한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 이제 창당 선언을 한 이 마당에 이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김한길 의원은 계속 문재인 대표의 그 사퇴,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리더십의 와해가, 해체가 결국 지금 비주류 의원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안 전 대표는 그 전에 미리 이제 본인이 탈당을 한 셈이 됐고, 남아있는 비주류 의원들은 일단 거기까지는 가보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김한길 전 대표가 일종의 최후 통첩성 무슨
발언을 한 걸로 이제 돼 있는데 네. 본인의 표현대로 상당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김한길 전 대표의 선택이 수도권 비주류 의원들의 정책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인 또한 과거에 그런 경력과 어떤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네. 이제 안철수 신당과 만약에 합류하게 된다면 안철수 신당이 상당히 파괴력을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새정치의 내용과 과연 얼마나 이 탈당파들이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역 의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갖는 기득권은 존재하겠지만 네.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지향하는 이른바 새정치의 내용물과 그런 인물들이 과연 부합한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겠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김 전 대표도 이제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면서 이제 야권의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권도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2차 개각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화면 보여주시면서 교수님께 설명 듣겠습니다. 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이제 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류일호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결국 이제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관료 경험과 또는 정책적 경험과 더불어서 의원 경험이라고 하는 것, 정무적인 경험을 좀 더 높이 사서 나름의 조화를 좀 지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는 서울대 공대 교수인 이준식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아무래도 최근 이제 문과와 이과, 특히 이제 이과 지향적인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좀 배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제 관료 출신이죠.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1차장이 임명됐는데 아무래도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네. 행정자치부의 성격상 또 총선 관리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관료 출신이 임명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공천 특별기구 그 위원 인선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위원장을 제외하면 계파별로 딱 6대6으로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같은 문제 다른 해결 방식일 겁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그리고 공천 문제를 갖고 이제 찢어지는 방식으로 해결이 됐을 것이고요. 여권은 새누리당은 나름의 틀 안에서 어떻게 치고받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야흐로 총선 전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잘 듣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